저는 2008년도에 배달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달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9월에 오픈을 했어요. 치킨집을 오픈했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배달 장사만 했고요. 저에 대한 얘기는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채널 다들 아시죠? 거기에 출연했던 영상인데 조회수는 지금 177만 회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2021년 코로나 시절에 배달 장사할 때 월 매출 1억 6천까지 달성하고 유튜브에 출연했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배달 매장을 3개를 프로토를 돌려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너도 나도 서로 깃발을 최소 뭐 한 20개 이상, 그리고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40개, 50개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서로가 모두가 다 깃발을 꼽고 장사를 하던 시절에 저는 깃발을 단 한 개도 꼽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증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증까지 다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맛집 랭킹 1, 2, 3위에 항상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광고 상품 안 쓰고 상위 노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항상 조금 빨리 정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배달 장사에 미친 놈입니다. 그래서 배달 장사 하나만 파고들고요. 그리고 저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은 여러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같이 파고들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조금 배달 장사하시는 다른 자영업자분들보다 조금 더 제가 빨리 알아서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 달에 50명 정도 컨설팅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회색깔이 대부분 이제 컨설팅이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언급했던 게 그 당시에 노출,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진단을 해드리고 어디가 약점인지 어디가 강점인지를 파악해서 약점은 보완시켜드리고 강점은 더 살려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해드려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정보를,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꿀팁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요. 인큐베이팅 사업하면서 저희 총 가맹점 개수가 400개를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전부 다 매각을 하고 현재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배달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맨 땅에서 0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계속 수정해서 하니까 결국엔 너무 잘 돼서 프로토 기준으로 순수익 7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매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자 해서 조세로이라는 유튜브를 새로 만들어서 제 친동생이자 오랜 제 동업자 조세로이가 영상을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컨설팅 해드리고,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 매장을 오토 돌린 것도 이런 성과를 만든 것도 전부 다 조세로이가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언해주고 조력해준 것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연락 오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컨설팅 해드리고 노하우나 정보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했더니 정말 엄청난 성과들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배달 장사로 돈 버는 방법, 노출 올리는 방법 따로 있고 주문율 올리는 방법 따로 있고 재구매율 올리는 방법, 객단가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4가지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필살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뉴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냥 메뉴 차별화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이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이 사용해본 필살 방법들을 여러 가지 중에서 딱 엑기스로 3가지만 나눠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특히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중에서 이 세 번째 방법이 정말 필살기입니다. 똑같은 메뉴를 팔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시키지 않고 우리 가게에다가 시킬 만한 그 이유를 한 가지 이상 만들어야지 재구매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장사를 하면 할수록 초반에만 광고로 돈 써가지고 적자 감안해가면서 매출 올리고 나중에는 광고 빼니까 다시 내려가고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매출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치킨, 족발, 한식, 뭐 김치찜, 김치찌개, 파스타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 중에서 우리 사장님들은 나름대로의 메뉴들을 잘 판매하고 계실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메뉴가 다른 경쟁업체 매장들에 비해서 반드시 사장님의 가게여야만 먹을 수 있는
그 특별한 메뉴가 있나요?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그 공식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왔으니까요. 오늘 잘 배워서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나 손익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방법은요. 메인 메뉴에다가 다른 식재료를 붙여서 그걸 대표 메뉴로 밀고 가는 전략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썰을 하나 풀어볼게요. 파스타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파스타 가게가 배달 플랫폼에만 들어가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눌러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비슷한 메뉴들이 있고, 굳이 조금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은 뭐 우삼겹 크림 파스타, 청양 불고기 파스타 뭐 이런 게 가끔 있긴 한데, 결국에는 비슷한 메뉴들이 있는데 어떤 메뉴를 대표 메뉴로서 만들고 다른 가게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우리만의 메뉴를 좀 탄생시킬 수 있을까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말 맛있는 삼겹살을 파스타 위에다가 올려서 이거를 대표 메뉴로 한번 밀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파스타에다가 꽃삼겹을 올렸더니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이 전략이 먹히기 위해서는 고기가 정말 맛있어야 된다라는, 물론 파스타가 맛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기 수입산 중에서, 왜냐면 국내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수입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입산 고기라는 고기는 다 비교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랬던 결과 여기서 약간의 꿀팁 나갑니다. 칠레산 아그로스퍼가 정말 괜찮았고, 그 중에서 고원돈이라는 브랜드가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암퇴지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국내산 삼겹살에서만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육향이 정말 진하게 나고 고기가 특히 너무 부드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고집해서 육가공 공장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컨테이너로 좀 받아주셔라. 그리고 그 삼겹살을 꽃삼겹으로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칼집을 벌집으로 좀 내달라고. 이거를 매장에서 직접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노동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육가공 공장에서 기계로 대신해 주면은 우리가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최저가로 눌러가지고 거래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파스타 위에 꽃삼겹을 올린 메뉴를 대표 메뉴로 해서 브랜드 명도, 여기서 제가 브랜드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브랜드로 작년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다가 이번 연도 1월 15일 날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브랜드명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에 배달 창업 다마고치라는 컨텐츠를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 매장 오픈부터 매출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는 컨텐츠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메뉴를 만드는 것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가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메뉴다 보니까, 그리고 꽃삼겹이라는 이 삼겹살에 대한 맛까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경쟁 파스타 가게에서는 없는 메뉴다 보니까는 주문율이 올라가고, 재주문율이 올라가고, 객단가가 올라가고, 특히 노출이 많아집니다. 노출이 왜 많아지냐면은, 원래 파스타는 양식 카테고리예요. 근데 꽃삼겹 같은 경우는 고기구이 카테고리입니다. 이 꽃삼겹을 추가하니까는 고기구이 카테고리에 노출이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메뉴에다가 어떠한 식재료를 조합해가지고 노출도 올리고 재구매율도 올리는 메인 메뉴와 타 식재료를 조합한 버전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요, 이 세상에 없는 메뉴를 서브 메뉴로 만들어서 하는 전략입니다. 예전에 김포에서 배달 장사 하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배달 장사를 하다가 지쳐서 폐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얻는다고 김포에서 동탄까지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간절한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꼬여 계신 분들은 이 수용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일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수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메뉴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뭐였냐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에다가 쫄면을 넣는 거예요. 이 메뉴를 추천을 했더니 요거를 바로 적용을 하셔서 지금은 완전 대박 나셨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 1년 동안은 거의 웨이팅이 없는 날이 거의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엄청 바쁘게 매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참고로 이 메뉴는요,
김치찌개에다가 쫄면을 넣고 된장찌개에다가 쫄면을 넣고 순두부찌개에다가 쫄면을 넣는 메뉴인데, 이거의 포인트는 쫄면을 처음부터 찌개에다 넣고 끓이면 쫄면에서 전분이 나오면서 찌개가 좀 맛이 이상해지거든요. 쫄면을 따로 삶아서 넣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1번 전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메인 메뉴에다가 타 식재료를 조합해서 새로운 메뉴를 좀 탄생시키고 그 메뉴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 메뉴는 따로 있어요. 옆에 사이드 메뉴로 붙여서 그 브랜드 자체를 조금 특별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브랜드 이름은 한뚝집이라는 곳이고요. 메인 메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덮밥이에요. 또는 다른 찌개류들. 이런 메뉴가 메인인데, 이 메인을 밀고 가는데 옆에 김쫄, 된쫄, 순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메인 메뉴를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다른 메뉴도 보니까 옆에 이런 메뉴가 있는데 난 안 먹어봤는데 이 메뉴 먹어보니까 맛있네, 다음번에 시켜 먹을 때는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시키는 재구매율도 늘어나고, 또는 반대로 처음부터 뭐 먹을까 하는데 옆에 김쫄 이게 뭐지? 이거를 시켜 먹게 되고, 또는 이걸 먹었던 분들이 리뷰를 쓰고 블로그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이럴이 돼서, 왜냐면은 바이럴이 되려면은 흔한 메뉴는 바이럴이 안 돼요. 근데 흔하지 않은 메뉴가 있어야지 바이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서브 메뉴와 메인 메뉴가 유기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선순환이, 시너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기존에 판매 중인 대표 메뉴를요 디벨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김치찜, 김치찌개, 파스타, 엄청 흔한 메뉴죠. 김치찌개를 시켜 먹으려고 하면 동네에 김치찌개 판매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김치찜도 아시겠지만 엄청 포화 상태의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입니다. 근데 이 김치찜을 다른 경쟁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하얀 동그라미가 전부 다 김치찜 판매하고 있는 가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혼자서 김치찜을 판매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팔면은 굳이 다른 가게에 안 시키고 우리 가게에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같은 돈 주고 또는 더 비싸게 1,000원 더 비싸게 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른 가게에 안 시키고 똑같은 김치찜인데 우리 가게에 시킬 이유, 다른 가게에 안 시키고 우리 가게에만 충성 고객으로, 재구매 고객으로 계속 시킬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 1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다 동그라미로 팔고 있는데 우리 가게는 네모로 팔거나 또는 우리는 별표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똑같은 김치찜인데요, 저당 소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1년 넘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소스인데 일단 맛은 너무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저당입니다. 설탕을 거의 안 넣었기 때문에 당 자체가 다른 김치찜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 이름에다가 저당이라는 걸 언급할 수 있고 건강, 다이어트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방입니다. 이 소스에다가 한약재를 넣고 24시간 이상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물론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정말 적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한테 이거를 어필을 하는 게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메뉴명에다가 한약재를 넣었습니다, 한약재를 넣고 24시간 숙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단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단지 뿌려서 주문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온 주문을 포장해서 나갈 때 어필할 수 있는 그 전단지를 집어 껴 넣으면은, 입으로 집어 넣기 전에 이걸 먼저 읽어보면은, 저희는 저당으로 만든 특별 레시피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설탕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한약재를 넣고 24시간 이상 숙성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먹으면 갑자기 더 맛있어지고 더 많이 들어가요. 요 2가지 전략이 바로 다른 가게에 시키지 않고 우리 가게에다가 시킬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규 주문율 뿐만 아니라 재구매율 그리고 객단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스를 지금 저희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로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1kg에 한 8,000원 정도의 공동구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3가지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다른 가게들은 다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가게만 국내산 김치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산 김치는 너무 비싸서 원가율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국내산 김치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어떻게 찾아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5만 원 이상 하기도 하고 채널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품 팔아서 전국에 있는 진짜 국내산 김치라고 검색해서 김치 공장이랑 공장은 웬만한 데는 다 전화해 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곳 중에서. 그래서 다 통화해서 그 중에 몇 군데를 만났고요. 그 중에 한 군데 가격이 좀 괜찮게 조율이 돼서 국산 김치를 25,000원에 조율에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전배연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할 테니 김치 공장의 그 김치를 좀 저렴하게 해줘라 라고 해서, 근데 25,000원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 공장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자영업자분들의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5,000원에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 딱 한 달 동안만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30,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혹시 국산 김치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이 회사에다가 연락하셔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데 공동구매 진행한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링크 타서 뭐 해라 뭐 이런 거 하면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잖아요. 저희는 수수료를 10원 한 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막 만든 김치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은 김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었다라는 거죠. 받자마자 바로 김치찌개로 끓여도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김치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메뉴 이름에다가 어떻게 어필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메뉴 이름에다가 국산 배추 김치찌개라고 표현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국내산 김치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아시고 잘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활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메인 메뉴에다가 타식 재료를 붙여서 대표 메뉴로 밀고 가는 방식이고요. 이 세상에 없는 시그니처 메뉴를 서브로 만들어서 메인 메뉴 옆에다가 서브 메뉴를 붙여가지고 가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대표 메뉴를 다른 가게들보다 차별화해서 디벨롭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이 정확하게 3-1 방법, 3-2 방법, 3-3 방법을 예시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무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현재 사장님들의 가게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이제 사장님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 영상 다음 바로 이어서 김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찍었으니까요, 하나씩 보시면은 좀 여러모로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6년은 우리 자영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그 꿈들을 반드시 다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적자 보고 계시는 배달 자영업자분들이 있다면 2026년은 절대로 적자나지 않는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돈은 그래도 그럭저럭 만족할 만큼 버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26년에는 프로토에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가 있으시다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화 시키는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 것도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고, 김치공장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치공장이고요. 안에서 김치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절여놓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 거죠? 12시간 전입니다. 그럼 12시간 다 절여지고 나면은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김치 이제 절인 배추를 이렇게 속을 계속 다 넣고 나면 다 된 것들은 이제 위로 올리거든요. 이게 바르고 나면 얘가 이제 금속 꿈틀기예요. 이걸 통과시켜서 여기서 이제 포장합니다. 이제 김치 만들어지는 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가셔서 가격을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올라가시죠. 우선 전화통화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치를 한 박스에 25,000원에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싸게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솔직히 25,000원은 어디 가서든 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 확보 차원에서 한 달 동안 프로모션을 드리고 저희 걸 좀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가격에 지금 판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영업자분들, 국내산 김치 한 박스에 25,000원에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공동구매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서 어떤 수수료를 챙기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소개를 시켜드릴 뿐입니다. 이제 이 회사로 연락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회사 이름이랑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는 건지. 우선 저희 회사는 상호는 주식회사 진심이고 모든 김치들을 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모든 김치요? 깍두기라든지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그러면 혹시 깍두기도 싸게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우선은 저희가 한 달 동안
배추김치를 하고 배추김치 한 달 끝나고 깍두기가 아니라 그냥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진행하시죠. 배추김치 한 달 끝나고 또 깍두기를 그때 가서 진행하고 이것보다는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게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에 가능하실까요? 지금 최저가로 14,000원으로 14,000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연락이 온다 해서 저희가 이 가격에 드린 건 아니고 주문을 주실 때는 꼭 전배연이라고 밝히신 후에 발주를 주시면 이 가격에 보내드립니다. 저희 조세이돈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김치 속도 좀 최대한 좀 더 많이 넣어주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격 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치 만들어지는 과정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거래를 하려면은 그 회사를 보지 않고 거래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회사의 규모도 보고 그 회사의 담당자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배연 회원분들을 위해서 김치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어떤 품목을 공동구매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그 게시 글들을 보니까 김치 이야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가장 먼저 여기저기 전화 돌려가지고 알아봤고요.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면 하는 원하시는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을 반드시 전배연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가능한 범위에서 하나하나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 다 전화를 돌려서라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최저가로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저가로 주는 공장이나 유통사가 있으면은 저희 카페에다가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댓글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다면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동구매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